의문 타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조기준, 김은태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10시부터 의문점들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토이 덕분에 저희가 질문을 추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의문점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주는 관망이 답이냐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밤 시작하는 미국 대선, 우리나라 시각으로 6일 점심쯤 윤곽이 좀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두 후보, 많은 부분에서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해리스는 보조금을, 또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전망하는 것이 좋을지, 관망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과연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전략과 함께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엔터주 바닥 통과, 반등 시작이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엔터테인먼트주가 잇따른 K-팝 스타들의 컴백과 함께 또 중국의 한학령 기조가 조금 풀리는 그런 기조에 약간의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도 폐지되면서 조금 더 상승 동력이 있진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3년 동안 하락했던 엔터테인먼트주, 과연 정말로 지금 반등의 시작인지 한번 매니저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김웅태 매니저님들 나와주세요. 네, 먼저 배재원 아나운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이 시점에 궁금해하고 계신지를 들어봤습니다. 해결을 해봐야겠죠. 실시간으로 궁금증 타파해 볼게요. 엠비엔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이 4년의 혼돈 속에 좌초된 금투세 뉴스가 있었고요. 우리 시간 내일부터는 또 미국의 대선의 뚜껑이 열리게 되죠. 뭐 결과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투표가 또 시작됩니다. 거기에 또 그 다음 날엔 FOMC 회의 있죠. 중국에서는 좀 대선 결과를 보고 우리도 움직일까 하면서 전인데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실적 발표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나 이제 어떡합니까? 이렇게 빅이벤트가 몰려있는 한 주 계속 관망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었어요. 흥태 매니저님, 이번 주 투자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좀 그대로 따라해보게요. 관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쪽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겠죠.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들이 투입했던 이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정을 받았고, 이제 금투세 폐지라는 이제 그런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포모 현상으로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또 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들도 조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서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미국에 대한 대선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대선에 대해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간에 뭐 누가 대선이 되든 간에는 어차피 반도체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미 조정을 나왔고 2차 전지도 이제 막 바닥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대선의 의미 없이 그냥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동안에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있을 때 국내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디커플리 형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만한 악재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서 오히려 악재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어차피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는 별다른 악재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는 지금 뚜렷한 악재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고 모두가 관망할 때 매수의 기회로 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매수할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기준 매니저님은요, 이런 코멘트를 주셨잖아요. 내일까지는 좀 관망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관망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모든 행동을 멈추고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관망이라는 건 어차피 이제 이 베팅을 해리스 쪽으로라든가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베팅을 하지 말라는 관망이고요. 사실은 포트에 이제 있다면은 절반 이상을 저는 포트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네. 가장 불확실한 금투세가 이제 폐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기관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선물 주식을 팔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남아 있는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의 대선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누가 되든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짓눌려 왔고 지금 현재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는 종목들 소외됐던 뭐 엔터주들도 상승하고 많은 종목들이 바이오주들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 조정이 나오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장을 보면 개별 종목 장세거든요. 뉴스에 의해서 어떤 한 종목의 맞아요. 뉴스에서 급등이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 가볍게 매수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절반 정도 포트 담고 나머지를 이제 그 후에 이제 시장이 결정되는 때 따라서 이제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엔터들도 그 덕에 좀 오른다라는 표현 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엔터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이것도 좀 해결을 해보죠. 어제였죠. 중국의 무비자 입국 한시적 허용 소식에 뭐 여행, 항공도 올랐지만 엔터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고 이제 악셀만 밟으면 되는 타이밍인 건지 궁금한데 뭐 가장 최대 수혜주로 SM이 또 꼽히기도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엔터주들은 이제 슬슬 바닥권을 진입하고 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 대해서 무비자가 이제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항공이라든지 여행 쪽에 대한 수급이 쏠려왔지만 다음 후속주로서는 게임이라든지 문화 컨텐츠 아니면 엔터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보였는데요. 어제 뮤직하우가 또 우리나라 케이팝에다가 그쵸. 투자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오늘 엔터주들이 잘 가고 있고 또 이번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또 이제 내달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컨텐츠, K 컨텐츠라는 기다려줘요. 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좀 강상으로 올려주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가지고 또 아파트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지드래곤이 또 컴백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오늘 또 신성홀딩스 뭐 지분이 1%밖에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오늘 강한 흐름 보였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슬슬 바닥권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하반기에서 또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걸그룹에 대한 이제 컴백 무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콘서트를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대형주 JYP라든지 JYP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슬슬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슬슬 매수해봐도 괜찮은 엔터주. 지금 말씀해주신 엔터 관련한 모멘텀이 제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제가 OTT를 즐겨보진 않는데 다 가입하고 있거든요. 네. 약간 트렌디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트렌디한 뭐 가수 다 이름이 언급됐고요. 넷플릭스 안에서도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오징어 게임도 곧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분석. 조기준 매니저님은 꽤 전부터도 엔터주 이제 움직입니다. 계속 시그널을 주셨잖아요. 포토에 담았는데 그 종목이 엄청나게 시세를 나왔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나 수익률이 높았어라고 하면서 기어율?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의 80, 90% 거의 100% 육박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보면 민희진 대표라든가 BTS 음주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악재였는데 지금 20만 원을 안착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로제의 아파트와 그다음에 GD의 어떤 컴백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다음에 아까 호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도 있고 그 외에 뭐 넷플릭스에서 지금 현재 상위권에 달리는 드라마들도 한국 관련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알령 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약세였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업종 대표주의 하이브가 다시 이제 20만 원 안착했으면 하고 있고 오늘 또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순환매 속에서 중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한알령 해제 계속 게임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가 적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축소하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쪽 상황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뷰가 나오고 있는 엔터주입니다. 증권가든 전문가들도 슬슬 움직임이 포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두 분의 전망과 전략을 잘 기억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먼저 해결을 해봤는데요. 매일같이 오전 10시부터 시청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Q&A 도움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에서 어떤 섹터에서 발굴이 됐을지 김흥태 매니저님의 하프타임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